안녕하세요. 격돌 투자삼국지로 인사드리게 된 김주현입니다. 저희 격돌 투자삼국지는요, 새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이 살아있는 시장 이야기와 종목들에 대한 이런 비판으로 증시에 대한 갈증 시원하게 풀어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우리 증시지만 그중에서도 시장을 이끄는 그런 주도주들로 이 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원의 투자전략팀 김정철 팀장님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들어서 이번 주가 가장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한 주 보내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번 주가 아니라 매주 계속 네. 바쁜 스케줄 아닌 스케줄을 지금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한다는 걸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감기가 들었는데 이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꽃샘추위 좀 유의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1시간 정도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15년이 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2월 달이 됐고 어제가 입춘이었죠. 입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날씨가 좀 매우 춥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격돌 투자삼국지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춘절 이슈가 하나 있어서 제가 춘절 때문에 한번 신라 면세점을 가봤어요, 제가. 아우, 네, 직접 가보셨어요? 물론 이렇게 탐방으로 간 건 아니고요. 네. 그 지인 따라서 갔는데 정말 중국인들 많더라고요. 중국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이제 오일 때문에 제가 오일 ETF를 좀 사놓은 게 있는데 이게 오일이 급등해가지고 수식에서 너무 좋았는데 어제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하루 만에 다시 다 토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이번 주도 우리 새 전문가분들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된 내용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이슈앤스캔들 시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흔들었는지 또 앞으로 증시 방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국 춘절 수혜주이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증권사 리포트,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김영철 팀장님, 이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중국 춘절 기간을 앞두고 우리 증시가 많은 영향을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로 떠오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완전 앞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거에 이제 중국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철강, 화학, 조선 특히나 이제 화학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춘절이라고 하면은 중국 소비 관련 그 트렌드 흐름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 관련 수혜주에서도 최근에 약간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동차나 아니면 석유 제품, 이런 이제 의류, 이런 쪽 흔히 말하는 의류를 빼고선 석유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내구재라고 해서 이제 좀 오래 쓰는 그런 이제 제품들 또는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춘절 수요와 맞물려서 소비가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오른쪽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이제 분홍색으로 좀 나타나는 서적이나 특히나 이제 문화, 스포츠 그리고 주얼리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 과거 같은 경우 2005년도에는 거의 화장품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화장품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 의류나 음식료 이런 쪽도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 변화만 좀 알았어도 아마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 로만손이나 SM, 하나투어, 미디어플렉스 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보여드린 그 표와 관련된 종목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트렌드를 좀 앞서 나간다라고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역직구, 사실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핀테크에 대한 그 정부 지원을 계속 하려는 이유들이 해외 구매자들이 국내 이제 제품들을 손쉽게 이제 구매를 유도를 해서 국내 이제 그 산업들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역직구에 대한 트렌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 김영철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중국인들이 상당히 국내에 한류 열풍이나 아니면 춘절 기간 동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명동, 특히나 이제 이 이데일리 TV가 명동에 있는데 요 근처 보시면은 남산타워 바로 밑에 있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냐면은 성형 관광을 상당히 좀 많이 한다라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용 관련 종목들, 하이로닉이나 아니면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KCI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내구재에서 문화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미용 관련 종목인 휴메딕스와 하이로닉, KCI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현석 대표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춘절에 수혜받을 종목들 어떤 것들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가요? 네, 춘절 18일부터 이제 24일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구정 연휴와 같은 명절이 이제 중국에서 있는데, 중국 인구가 이제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 안에서 움직이는 유동 인구가 한 28억 명 정도 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사실 전통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춘절 관련 전통 수혜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이고, 들어오는 인바운드 중국 관광객 유혹화라고 하는데,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여행주들,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통적인 강세가 되는 춘절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 김영철 팀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바운드와 이제 중국 로컬 쪽에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어보자면은, 일단은 인바운드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물론 호텔, 카지노, 여행주들,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인데, 특히나 앞에서 말했지만 성형이나 미용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 물론 춘절 수혜주들이 지금에 와서 찾기보다는 사실 미리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움직였다가 춘절이 시작됐을 때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메디톡스라든지 저는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 이런 성형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인바운드에 대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다른 맥락에서 좀 본다고 하면은 로컬 쪽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억 명의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물론 13억이지만 그 인구가 움직이는 과정과 그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다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동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있고 길죠. 중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에 요즘 제일 많이 하시죠?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많이 보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쉽게 설명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모바일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주로 모바일 게임주, 컴퓨터 수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오는 결제나 이런 것들이 나갈 때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이번 춘절에 역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현신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재밌게 스마트폰 많이 보고 춘절 기간 동안에 PC도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면은 눈이 좀 아프고 피곤하죠. 하기 때문에 정만에 관련된 휴비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춘절 관련된 수혜주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투자의 기본은 상식에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메디톡스와 콤투스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 한국사이버 결제까지 관심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기대감에 올랐다가 춘절이 시작되면 조정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철 팀장님은 이 춘절 수혜주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나요? 좀.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딱히 할 얘기가 없네요. 근데 28억 명이 로컬로 움직인. 네, 28억 명 정도가 유동 인구가 그렇게 나온다고 스케일이 하더라고요. 다르네요. 네. 대단하네요. 네. 일단 저는 실제로 한번 가봤어요. 신라면세점을 한번 가봤는데. 오늘 신라면세점 특집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신라면세 가봤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내릴 수가 없어요. 차에서 내리면은 사람이 꽉 차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오기도 힘들고 차 빼려면 한 40분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지 차가 40분 뒤에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정신이 없고, 근데 중국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신라면세 갔던 거는 이제 가방 때문에 간 건데, 신라면세 거기 가신 중국 분들은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두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 춘절 기간에 우리나라 방문하는 그 규모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얘기한 게 작년까지 한 7만 명 정도였고 올해 한 8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 늘어난 수치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춘절 수혜주들은 이미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급등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좀 크게 큰 수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특히 화장품을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꼭 춘절이라서 뭐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중국 전임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지준율 인하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전임대 관심 가지고 아니면 화장품주 중에 좀 상위권 그리고 호텔 신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급등락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호텔 신라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증권사의 실적 예상 리포트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매수 리포트만 있는 국내 증시, 과연 증권사 리포트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네, 김영철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이제 국내 그 기관 리포트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매수 추천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거의 이제 뭐 중립이 나와야 그나마 이제 뭐 매도로 인식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건 아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기업 IR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뭐 탐방을 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쓰면은 사실 그 IR 담당자가 우리 기업으로 다시 그 애널리스트든 아니면 보고서 이제 분석 팀들을 다시 이제 뭐 받아줄 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온다라고 일단은 뭐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리포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뭐 좀 더 좋은 투자 방향이 될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리포트를 볼 때 하나의 그냥 소설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이제 상당히 유행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행을 했었던 이유는 팩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픽션이랑 팩트랑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을 해서 거기서 이제 허구적인 좀 상상력을 이제 뭐 발휘를 해서 스토리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흥행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리포트를 볼 때도 그런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팩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이 정말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얼마큼의 수익이 나왔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팩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주식이 꿈을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향후 성장성 그러니까 얘네가 이만큼을 벌었고 앞으로 이제 뭐 어디에 진출하고 또는 공장을 이만큼 증설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익이 이만큼 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팩션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정말로 괜찮은 스토리다 그리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추천한 논리를 좀 이유와 정확한 것들을 좀 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석 대표님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로서 이렇게 리포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뭐 우리 김영철 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 광이라고 하는데 사실 리포트 광입니다. 사실 리포트 광이라는 게 거의 하루에 100개 정도 기업 리포트 그렇게 많이 보시나요? 아닙니다. 읽고 뭐 해서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기업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뭐 리포터들 굉장히 뭐 좋습니다. 사실은 뭐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리서치팀이 뭐 연극 힘들게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종목에 대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긴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어떤 얘기냐면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발행하는 이유가 우리 개인들의 어떤 투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유보다는 사실 운용사 기관들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 수익으로 이제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매매 수수료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문제점으로 굉장히 지적이 됐었고요. 매도 리포트 대신에 종목이 어떤 실적이 나빠졌을 때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솜방망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만 좀 첨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들이 이거를 투자에 좀
바로 이용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물론 리포트를 읽지 않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극적인 매매자라고 하면은 뭐 자신이 매매하는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투자 참고용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사실 종목 쪽은 사실 증권사들이 기업의 눈치를 좀 보기 때문에 뭐 약간 기업의 어떤 뭐 주관적인 내용과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 작성을 하지만은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시황 리포트라든지 네. 업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애널리스트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나오는 좋은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 종목 리포트도 물론 참고용으로 뭐 활용하시지만은 매일 나오는 데일리 리포트라든지 시황 리포트, 특히나 업종에 관한 리포트들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가 장점도 있는 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에 투자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김정철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뭐 운용사하고 증권사하고 사실은 갑을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가 갑이죠. 운용사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내려면 증권사에다가 주문을 내는 거죠. 네. 근데 증권사 리서치 팀은 뭐 흔히 셀사이드 리서치 팀이라고 하는데, 셀사이드에서 리포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매도 리포트를 내면 운용사가 A라는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증권사에 주문 안 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증권사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 매도 리포트 쓰기가 절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다 회계 분석하고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는 게 원래 기본이기 때문에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들하고는 당연히 괴리가 많습니다. 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이 달라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당장 내일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 뭐 증권사 셀사이드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할 때 밸류에이션으로 산정을 한 다음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라는 것도 뭐 대충 잡지만 대부분 중기 이상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리포트를 좀 활용을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맞아야지 그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실적을 딱 보면 SK 반도체 팔리는 거 보고 나머지 반도체 뭐 장비주나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칩 같은 것들 스마트폰 판매대수 보면 칩 같은 거 얼마 판매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서 좀 보는 전략들이야. 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하면은 조금 더 리포트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날 틀렸다고 징징거리지만 마시고, 예. 이거 맞추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 내일 오를 걸 맞추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고 보셔야 좀 크게 뭐 리포트에 피해를 받거나 뭐 이런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와의 현실과 리포트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까지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슈앤 스캔들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온 종목을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결정 포트폴리오의 운영 방법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입니다. 첫 번째는 매주 신규 종목은 토론을, 두 번째는 편입된 종목은 이길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세 번째는 제외된 종목은 이길 시초가에 매도합니다.
네 번째는 목표가를 제시한 경우 목표가에 도달 시 매도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손절가와 트레일링 스탑을 제시한 경우 도달 시 매도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총 10종목 이내로 운영을 하되 각 종목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결정 포트폴리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차바이오텍과 RF텍,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한국콜마까지 총 4종목이 편입이 됐었는데요. 기존 종목들과 함께 이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여왔었는지 이 수익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절된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울옥션이 2월 2일 날 손절이 됐고요. 로만손도 2월 5일 날 손절이 됐습니다. 또 MPK 2월 5일 날 손절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성적이 가장 좋은 한샘입니다. 1월 23일 날 편입이 됐고 수익률이 무려 10.14%로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솔브레인입니다. 1월 23일에 편입이 됐고요. 마이너스 0.2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바이오텍입니다. 1월 30일에 편입이 됐고 현재 플러스 1.40%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RF텍입니다. 30일에 편입이 됐고 플러스 3.15%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30일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마이너스 3.89%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입니다. 30일에 마찬가지로 편입이 됐고요. 양호한 흐름인데 플러스 4.35% 현재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마이너스 0.51%고요.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0.90%, 그리고 코스닥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로는 마이너스 3.61% 현재 기록 중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표까지 한번 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김영철 팀장님은 서울옥션과 한샘 그리고 차바이오텍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었죠. 예. 한샘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안타깝게 손절이 된 종목이 있었네요. 예.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뭐 서울옥션인데요. 사실 뭐 이제 AS 하기 전에 좀 뭐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못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원래, 팟캐스트라고 시즌 1, 2를 하면서 수익률이 검증된 한 세 명의 이 전문가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방송을 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좀 수익률이 일단은 뭐 코스닥, 벤치마크 대비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뭐, 한 달 안 돼서 다시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서울옥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때 사실 뭐 다음날, 다다음날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다음날, 다다음날 안에 양봉으로 못 돌아오면은 이건 손절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제 이제 뭐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흔히 주식할 때 악덕 기업을 사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악덕 기업을 사라는 게 뭐 나쁜 기업을 사라는 게 아니라 거의 독점적인 기업들을 사라는 거다. 왜냐면은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뭐 수급 자체도 투신 쪽에서 뭐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뭐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할 줄 알았는지 종가가 고가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김영철 팀장님이 신세계백화점인가요? 거기 갔다 왔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한샘 때문에 이케아 방면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진짜 들어가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 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니까 사실 가구 같은 것들은 많이 살 게 없고 거의 소품 위주로 살 게 그나마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갔을 때가 개장한 지 2주가 안 됐을 때 이제 갔었는데 최근에 뭐 뉴스 기사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공룡 이빨 빠졌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샘 같은 경우가 확실히 B2B랑 B2C 쪽으로 컨셉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뭐 끌고 가는 그런 힘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적 자체도 워낙 잘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뭐 코스피 어느 종목을 찾아보셔도 삼성전자나 뭐 기타 대형주를 찾아봐도 이런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수급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연기금이랑 그다음에 투신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옵션은 손절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됐고요. 한샘과 차바이오텍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석 대표님의 로만손, MPK 그리고 RF텍이 있었는데 한 주간 흐름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확인사살이네, 확인. 네, 확인사살을 좀 하셨는데, 제 종목들이 지금 성적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두 종목이 이제 손절을 나갔었는데, 저도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핑계 그만두세요. 제가 됐으니까.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지난주 방송이죠. 지난주 방송에 원래 기본 손절가가 15,000원이었었는데, 주간 단위였던 흐름이 바뀌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 손절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5,400원에, 일단은 손절 처리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흐름이 좀 바뀐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들고 나오겠고, 그 다음번에 종목이 이제 MPK였는데, MPK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 관련해서 미스터 피자, 관련해서 제가 했는데, 아직 중국이 피자를 먹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춘절에 안 먹나요? 춘절 좀 바빠서, 피자도. 전통 음식 먹겠죠, 춘절에는. 배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농담이고, 사실 좀, 투매성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좀 급락이 이어졌었는데, 3,600원 자리를 아쉽게 오늘, 좀 터치를 하면서, 오늘장에서 3,600원에 이제 손절 처리가 됐었고요. 하지만은, 야무지게 준비한 종목이었죠. RF텍인데. 네. RF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추천할 때 많은 좀 디스가 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기본 탑재 안 돼도 간다. 무선 충전 관련주들은 2015년도는 끝까지 한번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양호한 수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지지받는 거 확인을 하면서 지금 봤을 때는 10,000원에서 9,500원 사이의 밴드대에서 물량 사고 과정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이 물량 사고 과정만 넘긴다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홀딩하고 다시 한번 자존심을 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은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철 팀장님 한 주간 종목들 흐름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제 종목들은 왔다 갔다 아직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아직 포텐이 아직 안 터진 거죠? 안 터진 건데. 네. 서울브레인 같은 경우는 기간 수급 견조하고요. 전사업 부분 안정화돼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종가에 사실 오늘 좀 걱정했어요. 좀 밀리길래. 오늘 방송할 때쯤 돼서 밀리면 또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행히 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를 근데 조금 더 올려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조금 올리려고 하고요. 42,700원 손절가 변경하고 포트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밀렸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면 아직까지 안정적이고요. 그래봐야 한 3.89% 정도니까 아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 지분법 손실 감소로 좀 올해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조금만 지켜보시면 아마 다시 2차 상승 다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 신의 한 수였죠. 화장품주 그래도 하나 적었습니다. 그죠? 네. 아모레퍼시픽을 잡을 걸 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친절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을 하면은 또 못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한국콜마로 견조한 상승세 유지 중이고 한 64,000원 목표가를 좀 정했어요. 6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보고 있고요. 계속 홀딩 예정입니다. 한국콜마는 꼭 춘절 지났다고 해서 팔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64,000원까지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여기 추천하신 종목은 포텐이 안 터졌는데 쏘지 않은 종목들. 못 들어간 종목 중에 신세계건설이 한 24%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그게 실력이죠. 그런가요? 그게 실력인가요? 우리 토론의 실력이 잘못된 거예요. 신세계건설 강하게 미루셨어요. 본인이 강하게 밀었으면 그쵸. 본인이 제가 강하게 밀었으면 또 신세계건설은 또 호재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또 호재가 하나 터져가지고 최근에는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제가 그때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량이 적어서 그 부분은 좀 인정하는데 그거 말고 대상도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리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건 제 실력이니까. 그래요. 사실 여기서 빠진 종목도 제가 한 번씩 다 봐봤어요. 윈스 좀 안 좋더라고요. 윈스 좀 나쁘지 않아요? 파라다이스도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RF텍 선택하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솔브레인과 현대 엘리베이터, 한국콜마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솔브레인은 손절가를 32,7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빈자리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김현철 팀장님 먼저. 저는 일단은 네. 하이로닉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이제 뭐 중국 춘절 관련 이슈도 좀 간단히 다뤘지만, 일단은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 리프팅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서 지금 뭐 메디톡스가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스바이오메드도 상당히 뭐 괜찮은 흐름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미용 관련 산업, 뭐 휴메딕스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상장은. 근데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미용 관련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서 인증을 좀 받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인증 이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주가에는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이게 소모품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로닉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은 이제 그 DTNC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일단은 뭐, 최근 신규 상장에서 이제 뭐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그 정부 인증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뭐 기기들,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이런 노트북, 이런 이제 뭐 전자기기들을 인증을 해서 이게 뭐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뭐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뭐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성장률만 봐도 최근 뭐 한 2년, 그러니까 뭐 한 3년간 그 고객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 부담이 높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점도 뭐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하이로닉과 DTNC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을 포트에 넣을지 아니면 제외를 시킬지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봐야 할 텐데요. 네, 이현석 대표님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역시 우리 김영철 팀장 뭐 종목 선정 능력은 탁월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 탁월하고요. 두 종목 손절나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로닉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유심히 좀 봤던 종목인데, 네. 제2의 메디톡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DT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수급적인 부분에서 연기금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지만 사실 개인들의 어떤 물량도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뭐 사업 내용을 좀 봤을 때 일단 지금은 휴대폰 관련 주지만 뭐 자동차와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좀 발을 좀 걸치고 있는데 뭐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게 본업입니다. 그게 본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로닉도 사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트렌드에 맞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두 종목 이제 뭐 뽑아온 DTNC는 뭐 흐름이다. 보니까 네. 그 3년 동안 2배, 고객사가 2배 늘었잖아요. 매출 한 2배 정도 늘다고 봤는데, 지금 매출 2배 늘어도 27배예요. PR. 네. 높아요, 너무. 일단 뭐, 높지 않나요? 밸류에이션 투자를 하셔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기술적으로 잠깐 뭐 볼 수 있으면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괜찮은가요? 차트 잘 안 보시잖아요. 잘 안 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DTNC 상장 종목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좀 신규 상장 힘들겠는데. 종목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상장 이후에 여기까지 이제 바닥 다지고 나서 위쪽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보고 있는 부분 요 양봉입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꺾여 내려갔으면 제가 사실 뭐 이 종목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양봉 이후에 살짝 뭐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그 끌어올렸던 그 주 수급 주체가 연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연기금의 수급을 믿고 일단은 뭐 성장성이랑 같이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어봤는데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이로닉에 한 표 하이로닉이요? 던지고요. 팀장님은요? 저는 뭐, 네. DTNC가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그 연기금 항상 투자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2배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이로닉은 괜찮아요. 저도. 네. 하이로닉은 괜찮은데, DTNC 같은 경우는 좀, 이게 2배 성장해도, 그러니까 2배 성장 안 했을 때 한 40배 나오는 거고요. 네. 2배 성장, 3년 동안 2배인데, 1년 동안 과연 또 2배로 성장할 수 있어요. 2배는 아니고요.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전장화. 네. 그러니까. 제가 보유기기. DTNC는 오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DTNC는 예.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럼 하이로닉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현석 대표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당장 나갈 기분 아니시죠? 저도 기대되는데 또 네. 김용철 팀장이 또 칼을 갈고 또 덤비지 않을까 뭐 싶은데 저도 이제 오늘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지만은 뭐 생활가전 쪽에서는 제습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에어워셔 같은 제품들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 이 업체가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수출 쪽에 있어서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내수의 쪽에 어떤,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네. 미국 최대 유통사라고 할 수 있는 시어스사의 OEM 방식으로 납품이 좀 결정이 됐다. 사실 거기에 따른 물량이라든지 이런 뭐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국내 내수 쪽에서의 어떤 탄탄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뭐 어떤 파일을 넓혔을 때 매출액 증가는 뭐 당연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위닉스 굉장히 좀 점수를 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자리에서 사실 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사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 10%대 뭐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뭐 4%대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뭐 오늘 만약에 잘 돼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내일 자리에서 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뭐 인터파크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춘절 관련해서 뭐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인터파크가 이제 뭐 도서랑 공연 뭐 이쪽 예매 쪽이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인터파크는 국내 최초의 쇼핑몰입니다. 펀드 네. 업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국내 최초의 쇼핑몰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어떤 뭐 사업성이나 이런 게 좀 부각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은 도서 공연 쪽에서 여행 쪽과 엔터 쪽으로 더 사업 부분들을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회사를 통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꾸준한 신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계열사인 옐로페이에서 삼성전자 손을 잡고 삼성 월렛에 대한 뭐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 종목으로도 좀 손색이 없다. 그리고 네. 주가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50%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큰 불이가 없는 그런 실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22평을 지금 일봉상에서 뭐 돌파를 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뭐 매수세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닉스와 인터파크까지 두 종목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편입과 제외를 결정을 해봐야겠죠. 네, 김영철 팀장님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위닉스입니다. 위닉스요? 왜냐면 사실 우리 이현석 대표님이 네. 제가 작년에 뭐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가습기를 에어워셔 씁니다. 에어워셔를 2015 선물을 년에. 해줘가지고 네. 좀 뭐 위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찬성할 줄 너무 개인적인 알았습니다. 의견 뭐 아니신가요? 개인적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막 그런 뭐 소비 트렌드 얼리어답터는 아닌데 네. 사실 저까지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뭐 많이 팔린다라는 뭐 이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서 뭐 주식을 찾는다 뭐 이런 개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투자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인터파크 INT가 움직여야 인터파크가 움직이는, 오히려 이제 인터파크 INT의 주가 변동이나 아니면 상승률이 오히려 인터파크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파크 INT를 들고 나왔으면은 뭐 둘 종목 다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인터파크라면은 사실 좀 위닉스보다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보다는 위닉스가 더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김정철 팀장님 의견도 동의하시나요? 뭐 저는 둘 다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근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근데 사람이 싫은 건 아니죠.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한데요. 저는 위닉스가 오늘 제가 차트 잘 안 보지만 그래도 위닉스가 네.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많이 급등하는 상태였으면 좀 부담스러웠을 것 네. 같았어요. 근데 뭐 다행히 뭐 위닉스는 좀 윗꼬리 달아서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데 실적이 3분기에 좀 안 좋아서. 근데 실적이 회복만 되면은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네. 말씀 좀 안 드렸었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네, 계절적인 지금, 요소는 있죠. 네. 뭐 지금 뭐 이제 뭐 환절기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황사 시즌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네. 뭐 요 시점에서는 뭐 가습기라든지 제습기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급등이 벌써 여기에 대한 초기 신호가 아니었나. 네. 뭐 입춘이 왔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어제 뭐 미세먼지에 관한 농도가 굉장히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플로어에서 움직인 건 사실이지만은 향후에 어떤 매출에 대한 증가 그런 기대감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자리가 시작이 아닌가. 근데 인터파크는 사실 저는 오픈마켓 별로 향후 성장성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봐요. 네. 없다 본 이유가 제가 소셜커머스가 모바일 쪽에서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가 70% 정도 되거든요, 비율이. 근데 오픈마켓은 모바일 비율이 30-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성, 핀테크, 그래서 안 되니까 들고 나온 게 핀테크거든요, 인터파크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성장성 한계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솔직히 괜찮은 자리긴 한데, 인터파크가 조금 더 올라와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럼 위닉스가 조금 더 위닉스, 우호적인 것 같은데, 이 리포트에 그럼 위닉스가 포함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또 들어봐야겠죠? 예. 저는 연합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연합이요? 예, 두 번째 종목이 연합하려고 제가 갖고 온 종목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UIL이라는 종목입니다. UIL인데 이제 휴대폰 부품하고 이제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로 이제 키패드, 그다음 부자재나 액세서리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키패드 같은 경우, 부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진, 방수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다음 액세서리도 플립 커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삼성, LG 그리고 심지어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예. 돈을 벌면 주주들한테 많이 주죠. 우리 대기업들처럼 이제서 좀 위에서 정부에서 좀 쪼으니까 그제서야 배당 주겠다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은 예전부터 배당을 많이 줬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PR로 따지면은 좀 성장성 감안했을 때 한 7.5배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하나 걱정이 있다면 올해 2분기 이후에 스마트폰 판매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저는 중저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아직까지 성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UI를 좀 들고 왔는데 오늘 사실 좀 급등한 지 좀 됐어요. 신고가인데요? 예, 신고가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종목 월요일날 사실 잡았는데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이현석 팀장이랑 이현석 대표랑 서로 교환하게 위닉스로 월요일날 얘기하셨잖아요. 네. 얘기할 때 저는 월요일날 UIL 얘기했는데 UIL은 좀 많이 급등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고요. 그다음 연합하기에서 가져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뭔가요? 대상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천추에 한이 됐어요. 제가 하시는데 연합이라기보다 사실 이건 뺏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 한 주 만에 그렇게 뷰가 바뀌는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상을 그때는 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제가 좀 커버를 안 하고 있던 종목이라. 대상을 커버를 안 해요? 네, 커버 안 하고 있던 종목이 저는 음식물 삼식품을 커버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대상 커버 안 하고 있다가 좀 자세히 봤어요. 이현석 대표가 가져왔길래 자세히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국내 똑같습니다. 숫자 사용은. 근데 숟가락 만지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왜냐하면 대상을 가져오면 이현석 대표가 좀 오케이 해주면 무조건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두 명이 오케이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군요. 의견은 중요한데 일단 무조건 들어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거고요. 일단 국내 최대 전분당 생산업체고요. 그다음에 실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고평가 종목이 아니에요. 또 딱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그런 면에서 좀 대상을 좀 음식료가 없어요. 제 포트에. 그래서 음식료 하나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UIL과 대상까지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김현철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사실 UIL 괜찮은 기업이라고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에 대한 성향도 상당히 이제 지금 현 트렌드와 맞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 탄력도나 아니면 수익성에 비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사실 경쟁 업체나 아니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서원인텍인데 서원인텍이랑 UIL 비교를 해서 UIL이 조금 더 매력적인 이유는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UIL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이거든요. 밸류에이션 부분이 제가 봤을 때 UIL이 조금 더 낫고요. 괜찮고요. 그리고 서원인텍도 물론 좋아요. 기간 수급도 상당히 좋고 최근에 서원인텍도 같은 종목 군으로 엮여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최근 수급은 서원인텍은 수급이 좋았다가 지금 수급이 좀 기간 수급이 좀 줄고 있는 상태고요. UIL은 지금 기간 수급과 외국 수급이 같이 받쳐주고 있는
네, 지금 기아서 빵 터졌어요, 지금. 한 2개 세게 터졌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소개팅은 좀 수급 보시면 조금, 점점 좀 줄어드는, 약간 그런 식이고. 그렇군요. 단기적 수익률은. 오늘은 두 종목 다 수급을 보고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야. 굉장히 수급이 밸류에이션 좋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 같이, 그게 뭐 수급장이니까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하니까. 김 팀장이 뭐 관심 있게 본 이후에 연기금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 두 종목 다. 전화를 한 통 하신 거 아니요,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아니시죠? 네. 근데 뭐 괜찮,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지난주에 제가 갖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실은 연기금에서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친다고 하면은 대상은 좀 잡기가 애매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포트에 지난주에 그 MPK를 너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대상이 좀 놓친 건데, 음식료 MPK가 좀 빠졌기 때문에,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저 삼립식품도 괜찮고, 농심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대상 정도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대상을 같이, 공동 책임으로 하죠, 대상.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숟가락을 제가 얻는 거죠, 오늘은. 그렇죠.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딱 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상당히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긴 할 것 같네요. 차트 흐름 괜찮습니다. 짚어주신 건가요? 보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UIA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김 팀장이 차트를 안 보시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인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든지 밸류에이션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한데, 사실, 김 팀장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종목 차트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걸 근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개인적으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네, 이거. 사실 수급이 깡패라고. 네. 외국인과 기관에 지금 동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반발에 저도 제 종목을 둘 다 싫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디스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 대상 넣었잖아요. 그렇죠.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 건 두 종목 다 별로라고 이제 하셨어요. 저는 저게 발 얹지 그래도 않겠습니다. 저는 한 종목 확실히 괜찮아요. 해주십시오. 근데 두 종목 다 저는 오늘은 사실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UIL과 대상까지 편입이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 포트폴리오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편입된 종목으로는 하이로닉이 있고요. 편입 시기는 오늘이고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만 4,500원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국내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업에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편입이 된 위닉스는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가 들어가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이런 계절적 요소로 인한 판매 증가, 그리고 또 해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이런 투자 포인트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UIL도 오늘 편입이 됐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3,800원 얘기해 주셨고, 이런 중저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네, 시초가에 내일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5,450원입니다. 네, 1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된 종목들까지 포트폴리오가 오늘도 든든하게 채워졌고요. 다음 주 수익률도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결정 포트폴리오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돌 투자 삼국지 오늘도 유쾌하게 이번 시간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대표님, 이현석 대표님, 김정철 팀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